경우의 수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원래는 문제풀이를 한 강의에 다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면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. 색칠하기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두 가지 유형의 색칠하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있는 색칠하기 문제 유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왼쪽 70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림에 나누어진 부분을 가나다라 나누어진 부분을 빨강, 노랑, 파랑, 초록 네 가지 색으로 칠합니다. 서로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하여라. 서로 다른 영역이 4개가 있고 빨강, 노랑, 파랑, 초록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미리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. 가에 빨간색을 칠했을 경우에 나머지 나, 다, 라에는 어떤 색을 칠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. 나, 다, 라에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을 칠할 수 있고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 나의 파란색을 칠했을 경우에는 나다라의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 파란색, 초록색, 노란색 나의 초록색을 칠했을 경우에는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 초록색, 파란색, 노란색 이렇게 6가지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맨 처음에 가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. 그 다음에 가 자리에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을 칠할 수 있는데 그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길어지죠. 그래서 곱셈 법칙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처음에 빨간색을 칠했을 때 6가지인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봤죠. 우리가 가, 나, 다, 라에 색칠하는 경우에 가에는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을 색칠할 수 있죠.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가에 한 가지 색을 선택했을 때 나, 다, 라에는 3가지 색을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. 우리가 빨간색인 경우 가에 빨간색인 경우를 모두 살펴봤더니 나다라에 모두 6가지 경우가 생겼죠. 그러면은 가에 노란색, 파란색, 초록색을 선택했을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두 다 똑같이 6가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6가지. 그러면은 가의 4가지 경우 모두 다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6은 24 경우의 수는 24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. 이번에는 가, 나, 다, 라에 색칠을 하게 되는데 가가 빨간색일 경우에 나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죠. 그 다음에 노랑, 파랑, 초록 모두 다 나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죠. 가의 4가지 경우에 뒤에 올 수 있는 나의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입니다. 그래서 4 곱하기 3 곱셈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요. 한 가지 나에 대해서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. 자, 파란색일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고 초록색일 때도 그 뒤에 오는 경우는 2가지죠. 그래서
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모든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2가 됩니다. 그래서 곱셈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다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해서 곱셈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모든 다의 경우에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하나씩밖에 없죠. 그래서 다와 라 사이에는 2 곱하기 1 곱셈 법칙을 적용하게 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. 처음에 우리가 빨간색을 고정시킨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어봤을 때 24가지가 나왔는데 이 경우도 24가지가 나오게 되죠. 어떤 방법이라도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. 70 프라임 문제는 왼쪽 문제와 똑같은데 빨간색으로 글씨 쓴 부분만 추가된 것입니다. 왼쪽 문제와 좀 다른 유형이죠. 이 한 줄이 추가돼서 문제 유형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. 처음에 가 영역에 빨간색을 칠했어요. 그 다음 나의 노란색을 칠할 수 있겠죠. 빨강, 노랑, 파랑, 초록 이 네 가지를 선택하는데 처음에 빨강,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랑을 선택했어요. 그 상황에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것은 왼쪽에서는 파랑이나 초록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파랑이 올 수도 있고 초록이 올 수도 있고 빨강이 올 수도 있죠.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에는 파란색, 초록색, 빨간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나하고 같은 색깔만 아니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에 파란색이 왔을 때 나에는 파란색만 아니면 되죠. 나머지 세 가지 색깔이 올 수 있습니다. 초록색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죠. 다에 초록색이 오는 경우도 라에는 초록색만 아니면 되죠.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초록색만 아니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에 빨간색, 노란색이라고 했을 때 다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노란색만 아니면 되죠. 세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죠. 그리고 파란색이 왔을 때 라에는 파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죠. 초록색인 경우에도 뒤에 초록색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가 올 수가 있고 빨간색인 경우에도 뒤에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죠. 이거를 곱셈 법칙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? 제일 처음에 가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. 빨강, 노랑, 파랑, 초록. 지금 옆에 리스트업 한 거는 가가 빨간색, 나가 노란색인 경우만 리스트업을 했는데 가는 네 가지 색깔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각각의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나, 다, 라가 모두 똑같은 경우가 오면은 곱셈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나만 생각을 해봅시다. 가와 나만. 가가 빨간색이 왔을 때 그 뒤에 노랑, 파랑, 초록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나가 노란색일 때도 그 뒤에는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가가 파란색일 경우에도 그 뒤에 세 가지가 올 수 있고 가가 초록색일 때도 나에는 세 가지 색이 올 수 있죠. 그래서 가와 나 사이의 관계는 모두 그 뒤에 오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4 곱하기 3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경우에도
나의 색칠한 것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나 뒤에 올 수 있는 색의 경우는 나의 모든 경우마다 다 세 가지죠. 모든 경우에 똑같이 세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 사이의 관계도 곱셈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죠. 곱하기 3이 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다와 라 사이에도 모든 다의 경우에 그 뒤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똑같이 세 가지죠. 이해가 안 되시면 멈춰놓고 차근히 생각을 한 다음에 보셔도 좋습니다. 다와 라 사이에도 모든 다에 대해서 뒤에 똑같이 세 가지 경우가 오죠. 그래서 곱하기 3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체가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는 27 곱하기 4죠. 108개네요. 108가지로 색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왼쪽이랑 문구 하나가 더 들어간 것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.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칠하는 순서를 나, 가, 다, 라 또는 칠하는 순서를 나, 다, 라, 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게 된 다음에 한 번씩 똑같은 과정을 연습을 해보세요. 결과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률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경우의 수 문제를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두시면 고등학교 가서도 또 배우는데 그때 가서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.